네, 지금 뜨는 투자 알고리즘 찾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행히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주도 섹터인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이 본격적 반등 국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6조 원 냈고요. 이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이구아신 효과도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낸드 가격, 디램 가격 반등세도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자, 본격적으로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점은 하반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은 1분기에 컨센서스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5.5조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과를 좀 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는 아직 부문별로 영업이익이 정확히 얼마다 이것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뭐 예상하기로는 갤럭시 S25가 뭐 AI 관련된 기능을 굉장히 마케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되고 나서 한 21일 동안 100만 대 이상 판매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내내 좀 이어졌었던 뭐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고 최근에 뭐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유의미한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추세적으로 상승을 좀 강하게 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는 좀 힘들다.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역시 HBM3E 이게 이제 6월까지 아마 콜 테스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다 하면은 좀 가시적으로 매출액에 좀 붙일 수 있다는 부분, 이게 하나의 성장 동력이 하반기부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뭐 반도체가 살짝 관세를 피해가긴 했습니다만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계속 불확실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HBM 콜테스트 통과한다고 해도 이미 이 시장에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한다고 실적 개선을 바로 꾀하는 건 약간은 도약하는 것이 아닌가, 도약해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매니저님 생각은 숫자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좀 비약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에 뭔가 이제 뭐 콜테스트 통과한다고 해서 뭐 매출의 일정 포션을 쭉쭉 가져가는 네. 그런 흐름을 기대한다기보다는요. 일단은 그동안 가지고 오지 못했었던 시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숫자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내러티브적인 흐름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숫자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죠.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뭐 이구환신이라든지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모멘텀을 하반기까지 가져가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소비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또 발목을 붙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상반기까지는 당장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반도체 단의 뭐 레거시 수요 그리고 가격 회복을 생각한다면 접근 시기가 지금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수 기회입니까? 네, 뭐 숫자야 좀 이제 실적이야 좀 늦게 올라올 수 있지만 주가는 사실 보통 뭐 빠르게 반영이 되죠. 빠르면 한 6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주가인데 지금 주가만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반도체 지수가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한 45% 정도 빠진 걸로 확인을 좀 되었는데요. 이 정도 하면은 꽤나 많이 그동안의 기대감이라든지 좀 AI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올랐던 주가가 대부분 반납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까지 확실히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비롯한 반도체 전적인 종목들 업종을 보아도 지금 가격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섹터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은 작년 하반기,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하이닉스를 좀 택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견의 흐름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일단 저 PBR 상태라는 점과 이 메모리 업황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꼽았을 때
수석 매니저님은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입니까?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공매도가 맞물리면서 특히 저 PBR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수요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한 달 정도 전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생각이 좀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형이라든지 기술주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포션이 좀 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의 폭이 전자보다 좀 더 빠르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을 때 18만 원 정도 이하까지 내려온 현재 주가의 상황에서는 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낙폭 과대주로서의 반등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상황에서는 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다음 키워드는 조선과 방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좀 급락을 면치 못했죠. 사실은 되게 주가 방어적인 움직임이 잘 나타나던 섹터였는데 이 관세 폭풍 속에서는 조선과 방산도 방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지수가 올라오면서 조선, 방산 같이 올라오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주가 강합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를 보자면 유상증자 규모를 3조대에서 2조 원대로 대폭 줄였고요. 나머지 1.3조 원을 이제 제3자 유증 배정, 그거는 이제 호재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봤고, 또 그 폴란드에 부품을 또 계약 수출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함께 오늘 나왔습니다. 규모는 4천억 원대. 하나 에어로 지금 횡보 중이거든요. 네, 반등의 시작일까요? 반등의 시작으로 보기는 살짝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규모의 유증을 좀 축소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재료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반등을 이어줄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에어로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죠. 주가 이제 지수 대비해서도 훨씬 아웃퍼폼을 했었고, 방산 업종 내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또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해당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세 전쟁에 대해서 사실 방산 업종이 굉장히 좀 뭐 방어적인 성격을 띨 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쪽으로 수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 이런 국가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 대한 뭐 민감도는 거의 없고,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 있어서 방사는 피해갈 수 있는 섹터는 맞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꼬리표가 붙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이게 해소를 하면서 정고점을 뚫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주가 비싸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비싸다기보다는 그냥 적정 주가 수준에서 뭐 일부 조금 이제 밴드권을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여기 이제 상단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 데에는 그냥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 그냥 지켜보는 구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웨어로 외에도 다른 조선 방산주들이 다 밸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조선도 사실 같은 이슈가 좀 있었죠. 뭐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밸류를 땡긴 것이 아니냐, 이런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리기도 했고, 플러스 공매도의 타겟, 이런 얘기들이 함께 좀 나왔었죠. 근데 조선만 떼놓고 딱 봤을 때에는 사실 이제 관세 전쟁에 있어서는 조선이 방산보다는 좀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적인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물동량, 이런 것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일부 조선소들 글로벌로 봤을 때에는 매각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산보다는 좀 더 조선이 살짝 불리한 상황이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당장 단기에 숫자적으로 조선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3년치의 수주 일감을 모두 지금 따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슈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다만 이게 결국에는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글로벌 이제 무역, 물동량을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뒤를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지금의 주가를 조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둘 중에서 선택한다 하면은 그래도 방산이 좀 더 유리한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세 리스크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타격을 받는 섹터가 방산이 아니라 조선일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보유자 분들께서는 지금 차익을 실현하시고 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선 방산보다는 더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뭐 조선보다는 방산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관세 전쟁이 이제 4월 9일 날 또 발효가 될 예정이기도 한데 뭐 얘기가 굉장히 많죠. 뭐 유예가 90일 유예가 될 거냐, 뭐 아니면 뭐 그냥 단지 뭐 페이크 뉴스다, 다양한 얘기가 오가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서 회피할 수 있는 뭐 방산도 관세 회피처긴 합니다. 그래서 방산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플로우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또는 아예 내수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설비도 한번 여쭤볼게요. 반덤핑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지금 전력기기 쪽은 아직도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도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전력기기는 뭐 데이터 센터 축소한다 뭐다 말이 많아도 결국은 공급자 우위라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선이 조금은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관세 영향도 적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국내 그 3사 전력 대기업들 이제 업체를 봤을 때 대부분 또 북미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향 매출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향이 중요한 이유는 수익성도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도 북미 쪽이 워낙 수익성이 크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격 전가 능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은 여전히 좀 형성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떨어진 것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좀 축소한다든지 다시 좀 걷어들이는 이러한 뉴스 플로우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빠진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해당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뭐 섹터 전체적으로 내려왔었던 구간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PER이 한 12배 정도까지 내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종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한 13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감, 어떻게 보면은 거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걷어진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자리는 뭐 여전히 단지 뭐 반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관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 흐름, 그게 오히려 좀 더 핵심으로 좀 다가올 것 같고요. 장이 좋아지면은 또 뭐 어디 투자한다더라 이런 작은 뉴스에도 다시 한번 업종의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에서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전력기기들도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전력 설비 종목들이 고점 대비 지금 30%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하셨고요. 캐펙스가 관세보다 더 이쪽은 중요하다. 그럼 마지막 조방전 3개 중에 가장 매력적인데 하나만 딱 꼽아주세요. 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전력기기고요. 네. 그냥 뭐 안정성은 조선보다는 방산. 네, 조선은 3순위로 일단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2차 전지가 좀 바닥인가 싶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상황인데요.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있었고 또 지하실 내려갔더니 더 지하가 있었잖아요. LG 엔솔이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세액공제 효과, AMPC 효과를 일시적으로 좀 받아간 건데요.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율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정책 때문이고 반등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뭐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지수 레벨 자체가 내려와 있기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의 가격 매력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 반등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물론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제 혜택 관련돼서 환입이 되는 부분들 플러스 일회성 뭐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이제는 구조적으로 좀 내려왔었던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원재료의 하락 이런 게 이제는 반등세로 돌아서는 건가까지 확인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주요 원재료들, 뭐 리튬 메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은 그래도 뭐 하향 안정화는 된 것 같습니다. 1분기 내내 흐름도 비교적 그래도 좀 평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닥을 찾아 나서는 과정인 거는 같습니다만 이게 업종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 침체라는 것이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워낙 고가 제품이죠. 이런 고가 제품인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EV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불매운동 같이 미국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아주 좋다라고 지금부터 반등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힌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매수해도 될까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는 섹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섹터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로 탁탁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남들은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할 때 나 혼자 저점에서 조금 오래 기다릴 만한 종목을 미리 사놓는 게 좋은지 어떨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부터 반등 시작이라는 의견보다는 네.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현선물 어제는 뭐 현물을 2조 가까이 팔았죠. 코스피만 하더라도. 근데 오늘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4월 9일 날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제일 좋은 소식은 유예죠. 유예가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게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트루스 소셜에서도 계속 트럼프가 이제 글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하나하나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려면은 연준이 먼저 꼬리를 말고 인하를 하겠다는 스탠스, 유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거나 트럼프가 그러면 다시 뭐 좀 유예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둘 다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쉽사리 뭔가 어느 한쪽이 패를 먼저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트럼프의 성격상 이게 유예를 시키진 않을 것 같고요. 발효를 한 다음에 뭐 거기서 다시 한번 뭔가 좀 협상을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굉장히 뉴트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역시나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미 계좌가 파랗게 질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지수가 워낙에 내려왔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가야 할까요? 그냥 관망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복구를 시킵니까? 뭐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갈 구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는 내려갈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많은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있더라도 지금 이미 물려 계신 상황에서 이거를 좀 회피하고자 이거를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좀 타이밍상 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차라리 그냥 버티시는 게 좀 더 유리한 판단이 될 것 같고 섣불리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가 네. 매수는요? 추가 매수는 지금부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 반등 시점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하이닉스랑 전자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린 건데 낙폭이 좀 과다해 있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더 많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 PBR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것보다는 지수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이런 종목들, 지수 따라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사서 올라왔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맞는 시장 상황에 맞는 흐름일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은 계속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어야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편안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단기 반등을 활용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수석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